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최성주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어서 통합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지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이런 학력과 양력을 가지고 있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강사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 총 4가지가 있는데 우선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2022 개정에 있어서 통합사회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지 변화된 부분이랑 이제 3번과 4번에서 내신통사, 수능통사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대비 방법을 나눠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통합사회는 말 그대로 통합된 사회 과목인데 우리 이제 예비 고1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 이전까지는 총 9가지의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2개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의 계열도 다 구분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사회 계열에는 정치, 법, 사회문화, 경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지리 계열에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이 있었고요. 윤리에는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세상 이런 과목들이 있었고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공부하고 수능을 치르게 됐었는데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이 각각의 계열에 있는 모든 사탐의 내용들을 조금씩 다 담아놓은 과목이다. 그래서 통합사회다 라고 불리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리 내용도 있고 일반사회 내용도 있고 윤리 내용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사에는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는데 원래 역사 계열의 원사탐 과목은 세계사 그리고 동아시아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괄호를 쳐놨냐 하면 통합사회 안에는 그 역사 계열의 과목의 내용은 조금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괄호를 쳐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통합사회 교과서 목차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사 1의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있었던 원사탐의 지리 내용, 세계지리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통사 2의 1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원사탐 중에서는 일반 사회에 해당하는 정치와 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법한 그래서 2022 개정에 되게 변화가 많다는데 통사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원래는 통합사회가 그냥 고1 때 딱 한 번만 공부하는 고1 내신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세대 친구들부터는 통사를 총 2번 만나게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고1 때 들어가면 내신 과목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빠빠이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때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능 대비 때 한 번 더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원래는 9개 중에 2가지를 선택하는 거였다면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통사 너 봐야 돼 이렇게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이제 교과서상의 변화인데요. 원래 이전에는 통합사회 교과서를 총 한 권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총 9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또 이제 개정 세대 친구들부터는 교과서를 총 2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사 1 교과서, 통사 2 교과서가 있는데 이 1, 2는 학기 구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사 1은 1학기, 통사 2는 2학기 때 배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조금 아직도 이제 알아볼 것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물어봤는데 현장에서는 통사 1과 통사 2 교과서를 그냥 초반에 3월에 아예 다 한 번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통사 2에 있는 내용을 1학기 때 일부 배울 수도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뭔가 학교 재량에 따라서 약간의 학기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통사 1은 1학기 때, 통사 2는 2학기 때 공부해라 라고 이제 만들어 두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총 9개의 단원을 공부했었더라면 이제는 통사 1에 5개, 통사 2에 5개 단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10개의 단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공부할 내용이 한 단원 뭐 이라고 할지라도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과서 목차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기존 교과서, 옛날 교과서의 9개 목차고 여기가 이제 2022 개정 의 교과서 2권의 목차인데 한번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비교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가 많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를 해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사실 제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뭐 자연환경과 인간, 자연환경과 인간, 인권보장관법, 인권보장관법, 시장경제, 시장경제, 뭐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화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완전 생판, 아무런 역사가 없는 생판 처음 과목을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조금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 개정 교과서 나온 것들을 출판사별로 다 보고 예전 거랑도 다 비교를 해봤는데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도대체 한도는 늘어난 건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요. 원래 1단원에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끌고 와서 통사 1의 1단원과 2단원 2개로 그냥 쪼개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원래 그냥 하나의 단원에 있던 내용이라서 내용이 적습니다. 결국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냐? 물론 예전 교과서에 없던 내용이 일부 추가된 내용들은 있어요. 근데 뭐 걔네가 엄청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추가된 내용 이런 변화보다는 오히려 문항, 출제 유형에 있어서의 변화가 더 크다.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수능 통사의 특징 말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이거는 자기 등급을 산출할 때 얘기인데 원래는 우리 단위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부터는 학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상 요거는 단위수, 그 다음에 얘는 학점, 부르는 말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세대부터 기준으로 되는 학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해가지고 각 과목이 갖는 학점이 나와 있죠. 필수 이수학점, 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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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다 나는 일단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지 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정시 파이터를 선언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당연히 수시로 가는 걸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목표로 삼아야죠. 그러면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등급을 좀 잘 받아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여러 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 과목들을 다 보고 나서 그 각각의 과목의 등급을 또 다시 종합해가지고 나의 1학년 1학기 총 등급이라는 걸 산출하게 되죠. 근데 그 나의 총 등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여기 학점이 같은 과목들은
반영 비율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나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나의 총 등급을 산출하는데 반영 비율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되게 잘 알고 가야 되는 게 이게 같은 반영 비율을 갖는 걸 모른다는 친구들 혹은 학부모님들은 약간 사회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비주요 과목이었으니까 그냥 벼락치기 해야지.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다가 시험을 조금 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평소에 뭐 수학, 국어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도 뭔가 나의 총 등급에서는 등급이 좀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깎였나 보면 여기 통사에서 날아가는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똑똑하게 이걸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수학이 너무 약해서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급이 깎여 먹을 것 같으니 나는 차라리 통합사회를 좀 다른 친구들보다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여기서 깎여 먹는 등급을 통사로 오히려 이렇게 채워가는 뭐 그런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도 실제로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통사 학원 이런 게 있는 거겠죠. 인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신 통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분화 및 전문화 이 부분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연달아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세분화 및 전문화라는 건 뭐냐? 우리 아까 목차를 봤었죠? 여기 개정교과서 목차를 보면 2단원은 세계지리 내용이고 아니 죄송해요. 3단원은 세계지리 내용이고 4단원은 사회문화랑 세계지리 내용이고 5단원은 또 한국지리 내용이고 지리가 많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정치와 법 내용이고 여기는 뭐 사회문화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 섞여 있습니다. 경제 내용이고 아무튼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원사탄 내용이 한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처음 생겨난 게 된 게 2018년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학교에서 통사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1학년들 통사 수업하세요 라고 해서 교과서를 펼쳐보니 뭐지? 나는 사회교육과 중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해서 평생 지리만 가르친 선생님인데 1학년에 통사를 들어가라고 해서 교과서를 펴보니 물론 지리 내용도 있지만 법도 있지, 정치도 있지, 경제도 있지, 사회문화도 있지 내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학교예요. 모든 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이제 해결하게 됐냐 하면 바로 팀티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 지리쌤 있으시고 일반사회쌤 있고 뭐 윤리쌤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통사 한 반의 수업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3명이 들어가죠? 당연히 1시간에 3명이 얘들아 다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통합사회 수업이 3번이 들었으면 그 중에 한 번은 지리쌤이 들어가시고 한 번은 일반사회쌤이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티칭을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하면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교과서 기준 통합사회 교과서보다 실제 시험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게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실제 내신 학교 시험들 내신 문항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거 통합사회 교과서에 그냥 없는 내용이에요. 고3의 한국지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는 고3 세계지리 내용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요거는 고3 생활과 윤리 유형 그대로 나온 거고 이것도 뭐 세계지리 이거는 고3 경제 유형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3 사회문화 이거는 원래 지금까지는 그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었던 경제체제 고3 경제에 나오는 내용인 거고 이것도 고3 심지어 수능 킬러 유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이제 사회문화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신에서 1학년 수업에서 시험 출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팀티칭을 해서 그래요. 뭐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평생 지리만 가르쳤는데, 나는 평생 사회문화만 가르쳤는데 통사 수업을 들어가래.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교과서 목차 보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리 내용은 몇 개, 한 2개 단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보고 1년 내내 수업을 하라고 하니 1년 내내 수업은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리 내용은 너무 적고 심지어 교과서 난이도도 낮으니까 이거 언제 1년 내내 내가 이 수업을 끌고 가지? 이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애들 등급 변별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본인이 원래 고3, 고2에서 가르쳤던 원사탐 내용을 프린트로 만들어서 그걸로 수업 진도를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교과서 범위 밖에, 통사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 유형의 문항들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사회 학교 수업 내용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통합사회 문제집을 사서 풀겠죠. 근데 통합사회 문제집 안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은 뭐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뭐 우리 아이가 통합사회 문제집 시험 기간에 2권을 다 풀고 갔대요. 2권을 다 풀고 틀린 것도 거의 없었는데 막 시험 학교 가서 봤더니 60점대 초반 나온다.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이런 뭐 문의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다 뭐다? 팀티칭 때문에 그렇다. 그게 다 뭐다? 고3에서 끌고 와서 가르치고 수업을 해서 그렇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신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결국 우리 아이들은 통사 내신형 문항뿐만 아니라 원사탐 내용들 여기 나와 있죠. 원사탐 내용들 수능형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가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혼자 정말로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강사다 보니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뭐야 막 장사하려는 거야 이렇게 들릴까봐 말하기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이들 혼자서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나마 시간이 조금 많은 시간인데, 그때 저는 통사를 아예 한 바퀴 쭉 돌려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통사는 여기 시험 범위도 학교마다 조금 제각각이에요. 사실 이것도 팀치팅 때문에 그런데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뭐 다 다르게 들어오시고 내가 유인물 가지고 오는 것도 학교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 시험 범위, 단원의 순서도 학교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학교는 뭐 1학년 1학기 때 첫 번째 시험으로 1, 2단원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는 첫 번째 시험으로 1, 4단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2, 5단원 이런 조합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갈 학교도 내년에 첫 번째 시험의 시험 범위가 1단원, 2단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험 범위가 될지 모르니 아예 그냥 겨울방학 때 한 바퀴 돌려놓으면 대비하기에 좋다. 그래서 한 바퀴 돌려놓을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수심화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내신 통사에서는 안타깝게도 고1 밖에 있는 내용들까지 출제가 된다. 그래서 고3 내용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대비를 해놓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의 다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수업 위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려야 되고 다른 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통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또 필수 심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를 봐도 내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100점 맞는 게 아니죠. 그거 공식 암기한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들까지 다 그냥 되게 풀어보고 심한 내용까지 풀어보고 가야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수도 똑같아요. 내가 1단원 내용을 완전히 암기했다고 해서 시험을 100점 맞을 수는 없고, 그것과 관련된 그 단원이랑 관련된
원사탐에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알고 가야 어렵게 나오는 문제까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필수 심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예 그냥 개념, 통사 그냥 기본 개념 가르칠 때 여기다가 녹여서 교재에도 다 같이 그냥 아예 넣어가지고 한 번에 연결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필수 심화까지는 다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다른 학원이나 이런 것도 뭐 알아서 대비를 해주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 내용 팔로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인물을 가지고 통사는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도 선생님마다 유인물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는 고3의 내용의 범위도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정치화법을 되게 오랫동안 가르쳤던 선생님이라서 통사에 있는 통사 1에 있는 1단원 내용이 어렵대. 그 정치화법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대 라고 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아마 원래 있던 원사탐 정법 내용을 많이 프린트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거는 그냥 학생이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학교 유인물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해놓으면 사실 3월에는 수월한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만 독특하게 주는 내용만 따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싹 완성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위해서라도 요건 미리 해놓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험 기간이 되면 직전 마무리로 공부했던 거 쫙 보고 가야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주기 위한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원사탐이 아까 뭐 사회문화라는 과목도 있고 뭐 정치화법도 있고 세계지리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학교는 그 중에 뭘 어렵게 낼지 뭘 어렵게 가르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4가지 과목을 다 따로따로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문화심화, 뭐 경제심화, 세계지리심화 이렇게 해서 그 고3 내용을 또 수업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자기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을 보고 심화 커리큘럼을 그냥 골라서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직전 보강이라는 또 커리큘럼이 있는데, 자꾸 제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제 수업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보라는 강좌가 있는데 직보 강좌까지 딱 듣고 가면 전체 총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내신 대비 완벽 대비다. 올셋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총 4가지 변화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마음대로 적어놓은 건 당연히 아니고 작년에 이제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통사로 이제 수능을 너네부터 치르게 됐는데 걱정되지? 하면서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낼 거야 하고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시문항을 싹 다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겠죠. 그래서 분석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완전 융합형 문제 등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예시문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제시문이 있고 오지선다. 이건 뭐 원래 우리가 그냥 언제나 보던 형태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통사시험이라면 이게 지리 파트의 내용인 거고, 그러면 여기 선지도 다 지리 파트에서 배우는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시문항에서는 이런 선생님들의 예상을 싹 벗어났습니다. 뭐냐면 1번, 2번 선지까지는 얘랑 마찬가지로 지리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가 맞아요. 근데 갑자기 3번 선지부터 보니까 뭐야? 이거 지리 파트 내용 아닌데? 이거 사회문화 파트에 나오는 내용을 얘랑 연결시켜서 사회문화 개념을 물어보네? 네. 과목끼리 한 문항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융합을 말 그대로 정말 통합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싶었던 게 되게 느껴졌고, 여기도 보시면 얘는 더 심한데, 첫 번째 일단 제시문이 있죠. 제시문의 내용은 원래 있던 원사탐 중에서는 사회문화 제시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통사시험 같았으면 밑에도 다 사회문화 파트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이제 제시문이나 이제 보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지도가 나와요.
그러면 지도가 나오고 광역시는 어쩌고 저쩌고 충청권에 위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에서 충청권이 어딘지 어디가 광역시인지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리, 한국 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로 가봤더니 뭐지? 웬걸 기억번은 뭐냐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어떤 계열의 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예를 들면 사회인데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사회문화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사회문화에는 도표 통계 유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개념을 열심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통계, 도표, 자료를 보고 계산을 막 열심히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비율이라는 상대치를 보고 이거를 절대치로 변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대치를 보고 이걸 상대치로 변환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숫자적인 감각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건데, 똑같이 그런 보기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원에도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계산 잘할 수 있는지, 통계자료 분석 능력을 물어보는 선지도 있었고, 물론 요거는 예시문항이니까 너 눈 떴니를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상당히 쉬운데, 근데 사실 이렇게 당연히 수능이 나오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낼 거야를 보여주는 예시문항일 뿐이니까 너네 사회인데 우리 계산 문제 낼 거다를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는 지리 개념 물어보는 거, 디귿번 보기는 윤리 내용 물어보는 거, 리을번 보기는 사회문화 내용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사회문화, 한국지리, 숫자, 계산,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지리 다 한 문항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융합형 문제가 최초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어택 유형이에요. 이거는 완전 신유형은 아니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변별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문제 제작 방식인데, 물론 이것도 예시 문항이니까 이 문항은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낼 거야를 알려준 거냐 하면 암기할 내용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기본 암기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건데 그냥 문제 자체를 꽈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뭐 학생이 답을 C와 구별되는 A의 특징만 써라, C와 구별되는 B의 특징만 써라, 여기 3번에는 A와 구별되는 C의 특징만 써라 해놓고 그걸 다시 뭐예요? 채점을 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맞으면 1점, 틀리면 빵점이래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점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맞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틀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를 직접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얼른 머리를 굴려가지고 A의 정체가 뭔지, B의 정체가 뭔지, C의 정체가 뭔지, 여기는 몇 점이 들어갈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막 수수께끼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도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암기한다고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날 머리가 막 잘 돌아가고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항이 굉장히 잘 풀리는 날도 있지만,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러면 내가 내용 100%다 알고 있어도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낼 거야, 타임어택 낼 거야 라는 거를 예시 문항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고난도 문항을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양치기로 해결하시면 되는 뭐 그런 유형인 거고, 다행히 정말 기존 사탕과 똑같은 유형도 예시 문항에 있었습니다. 요거는 특히 윤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수능에서 나오는 것과 정말 아예 동일하게 나왔다. 그래서 약간의 걱정을,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되는 제시문이 긴 문항 유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제시문 분석 유형. 그래서 그냥 줄글을 길게 주고 이거 그냥 글 자체를 뭔가 비문학 읽는 것처럼 잘 분석을 해서 내가 외운 개념이랑 선지를 연결시켜서 해결해야 되는, 그냥 글 자체가 길어서 머리 아픈 뭐 그런 유형도 있었는데, 일단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융합형, 타임어택 유형, 머리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통계 계산시키는 거, 글 자체를 길게 꼬아놓은 거,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유일한 희망, 원래랑 똑같은 유형,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약간 걱정이 있었던 게, 물론 제가 통합사회 강사니까 뭐 수능이 통과된다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근데 통합사회 내용은 좀 쉬운데 여러 가지 과목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용이 얕아지는 그런 게 좀 특징인데, 이거로 수능으로 애들을 변별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걱정을 했다가 예시 문항을 보고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뭐 안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시험이 확 난이도가 올라가기에 충분하고, 오히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시 문항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아니 지금 사회문화에도 킬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난도 유형 따로 있고, 예를 들면 경제에도 고난도 유형 따로 있고, 윤리에도 고난도 유형 따로 있고, 정법에도 고난도 유형 따로 있는데, 통사는 그 과목이 다 섞여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고난도 유형 그냥 골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통사 수능 엄청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럼 과목마다의 고난도 유형을 싹 다 넣어놓으면 되니까 이게 오히려 엄청 더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너무 걱정되는데 그럼 우리 도대체 뭐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예비 고1 친구들은 그나마 겨울방학이 시간이 많은 시기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단 통사 1, 통사 2 내용을 쭉 한 바퀴 돌려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내신 대비도 훨씬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수능 과목이 되었으니 수능 초석을 다지는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하면 얘들아 수능 사탐에도 도움이 돼라고 말하는 게 약간 오버 같잖아. 근데 생각보다 오버가 아닌 게, 쌤이 지금 이제 몇 년째 수능 사탐도 수업을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재수생들을 보면,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재수 삼수면 사회문화를 뭐 고1 이때도 뭐 내신 과목으로도 배웠을 거고, 고3 때도 수능 보느라 했을 거고, 여러 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탐은 솔직히 수학 이런 거보단 낫잖아, 얘들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문제도 여러 번 많이 풀어보면 나중에 그냥 도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잘 안 된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다? 이거는 사실 그동안 공부했던 양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겨울방학 때 통사 한 바퀴 쭉 돌려놓으면 일단 이거 한 번 본 거니까 전범위를 수능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입학하고 나서 학기 중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부분, 학교별로 다른 내용들, 우리 학교 쌤만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 학교 내용 열심히 팔로우 해가지고 종 시험 대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뭐 열심히 내신 관리하셔야죠.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2학년에 올라가면 뭐 내신 과목으로 지금 있는 뭐 사회와 문화, 그치, 사회문화,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뭐 세계지류 이런 원사탐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또 성실히 내신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또 슬슬 나타나죠. 정시 파이터 나는 하겠습니다. 에휴, 내신 뭐. 이미 글렀어요. 이런 친구들도 생기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 해야 될까요, 2학년 때? 정시 파이터인데 3학년 때 공부하면 되죠. 놀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이제 무서운 말을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거면 그러니까 차라리 통사 공부하세요. 이때부터 차라리. 사회 과목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하시고 그냥 놀지는 말라라는 소리야. 그럼 3학년 되면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통사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제 수능 대비 완전 수능형 통사를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때는 이제 학원이나 뭐 인강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통사 커리를 쭉 1년 동안 따라가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 아니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변화된 내용도 많다는데 지금 할 거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싹 날려버려. 다 싹 날려버리고 지금 해야 될 거 뭐냐? 짠! 그죠? 우리 어차피 예비 고1인데 2학년 때 뭐 하지? 3학년 때 뭐 하지? 나는 수시 갈까? 정시 파이터 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만 그때
그때 해야 될 것만 성실히 해 나가시면 그게 저절로 쌓여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 뭐냐? 내가 말한 거. 통사 한 바퀴 쭉 돌려놓으세요. 여기를 통해서 내신과 수능의 일석이조를 잡자. 요것만 지금 성실히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 제 수업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통사를 100점 맞기 위해서, 통사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고3 내용은 어차피 개념 강의에서 다 한 번에 가르치니까 부담 없이 개념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한 대비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담이 아마 확 줄었죠, 마음속에서. 그거 열심히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되게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통합사의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떤 계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내신 통사, 수능 통사 나눠서 특징까지, 대비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앞으로 쭉 통합사회 1등급을 향해서, 그리고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등학생 생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